아이고 무지하게 덥습니다. 덥고 땀은 나고 뭐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고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쉽니다. 참 씁쓸하고 황당하고 충격적인 것은 뭐냐,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 되기도 하고 내 불행이 남에게는 행운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항상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안테나를 세우고 남의 불행을 되려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웃긴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내 처지가 되기 힘들어, 안 좋아, 어려워라고 이렇게 보통 여자들이 얘기하면서 다른 여성들하고 친해진다고 합니다. 남편 욕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난 너보다 더 힘들잖아,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안하고 그렇게 친구가 된다고 하죠. 약자에겐 한없이 관대한 게 우리네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약자가 아니고 누군가 강자다 이러면 시샘하고 뒤에서 험담하기 일쑤죠. 능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뒷담화를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힘없는 개한테 발길질 하지 않죠. 짖지 않는 개한테 발로 차는 일은 잘 없습니다. 짖는 개한테 발길질 하는 게 보통의 마음이죠. 살아가는 삶이 참 복잡하고 다단하고 뭐 난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잘 산다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직장 계속 다니고 아픈 데 없고 애들 잘 크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뭐 저녁에 뭐 먹지 이랬을 때 그냥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가족들하고 먹고 그 치킨 한 마리 먹고 그냥 짜장면 먹을 수 있고 이러면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대단한 걸 바라고 아주 우아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는 걸 추구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비싼 수입차를 끌고 다니고 되게 멋있게 보이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고 드러내면 그것만큼 멋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다? 그런 것들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게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알아서 잘 굴러가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걷는 게 당연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걷는 게 기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모저모 그렇게 생각할 여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이거밖에 못 벌고 누군가는 저렇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관하고 하는 이런 것들 뭡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좀 더 자신을 좀 잘 다스리고 잘 추스리고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지금의 삶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살면 괜찮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힘은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시간을 좀 쪼개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의 인생 숙제, 책쓰기인데요.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책쓰기의 숙제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 책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무지하게 읽으려고 애쓰고 뭔가를 깨우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이제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책하고 또 한국의 신인 이게 청년 소설가들의 작품을 좀 읽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무슨 놈의 그 레즈비언하고 게이 연인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성소수자라고 얘기하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참 저로서는 제가 고정관념과 꼰대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의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소설에서 이제 자꾸 등장하니까 불편하긴 한데 읽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또 하나의 편견이 나한테 있는 거였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밖에 다니면서 문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뭐 아주 작게 티나지 않게 문신하는 것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팔뚝하고 뭐 온몸에 그냥 용이, 뱀이, 파충류가 이렇게 칭칭 갖고 있는 것처럼 뭐 문신을 너무 많이 문신돼지라 그러죠. 문신돼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들은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살지만 평생 저렇게 지내려고 하는 건가? 뭐 자기네 인생을 저렇게 문신에 뒤덮인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게 멋있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젊었을 때 한때는 그게 멋이고 가오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노년이 되면 그게 과연 멋있는 걸까?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 한때 멋이다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뭐 살을 찢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있잖아요. 뭐 스티커처럼 하고 지워지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언제든 지울 수 있게끔 말이죠. 뭐 너무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걸 다 결정 지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급하게 결정하다가 일을 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나 사도 150만원,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도 한참을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 비교하고 성능을 보고 엄청 따집니다. 근데 부동산 주식을 투자할 땐 되려 그런 신중함이 없는 것 같죠. 왜겠습니까? 유튜브나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부추기는데 그런 것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천천히 결정하고 내 결정이 일생일 때 몇 번 안 되는 아주 큰 신중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더 천천히 더 심사숙고하고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뭔가를 빨리 결정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두고 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에 몇 안 되는 결정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빨리 뭔가를 하려다가 인생 다 날리다.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노예 600만 명이 이미 이제 탄생하고 그들이 이제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조급하게 서둘렀고 욕심을 부렸던 탓입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거 걸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신분이 판사, 의사, 고위직 공무원, 교사 뭐 이런 이들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고액연봉자들, 차부장급 이상들,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가진 게 많았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 노예들이 떠받드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좀 지내야 될지 잘 이제 생각해 둬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더 조심하면서 더 천천히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이끌어 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